총선 신인 시리즈입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번에는 총선 신인 시리즈입니다.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의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현재 김용 법률 대리인이자 현 민주연구원 이사, 그리고 전 특수부 검사 김기표 변호사님.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 공동위원장, 문재인 청와대에서 사회혁신비서관이었죠? 예, 초대 비서관입니다. 현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검사 범죄 대응 TF 김성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현재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부위원장, 전 광주고검장 박균택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이 총선 신인 시리즈의 오늘 주제가 뭔가 눈치챌 수 있죠. 예. 한 분은 고검장, 한 분은 특수부, 검사 출신, 또 한 분은 검찰 독재 대책위. 검찰공화국 이거 안 된다. 세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인이 도전한 지역구와 함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부천시 을 지역구에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이 길러낸 부천의 보배입니다. 기표는 김기표에게 해야 되겠죠? 저는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김기표 변호사님이 보니까 사람들 좀 끌고 왔어요. 보니까. 예. 조용히 좀 해주세요, 거기에. 저는 안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는 성북을의 민생 변호사 김성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2006년도에. 그래서 17년 이상을 민생 전문 변호사로 쭉 활동해 왔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 독재가 너무 기승을 부려서 도저히 민생만 챙기고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검찰 독재 해체하는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검사들 탄핵하자라는 목소리를 제가 아마 처음 내지 않았을까. 다들 소극적이었죠. 검사 탄핵 그게 역사에 없었는데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했고 급기야는 당론으로 우리 지금까지 3명 검사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 박균택입니다. 저는 윤석열, 한동훈에 의해서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에 성격을 바꿔서라도 정치를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 조직이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 변함없이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은 다 신인이고 현역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셨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밀리고 권리당 명단도 확보할 수가 없고 사무실도 없고 불리한 조건이죠. 많이 불리한 조건인데 조금 틀린 말을 하셨습니다. 인지도는 이미 제가 충분히 구체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예비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신인들 다 여기 거쳐갔습니다. 양성소예요. 잠깐 비웃은 거야? 자, 공통질문.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내가 출마까지 결정하게 되었나?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검사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이제 부끄러운 시대가 된 거죠. 정말 검찰을 잘하는 사람이 그 친정을 정말 회복시켜야겠다. 윤석열 정권을 문제점을 한마디로 해결하자면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민이 떠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당이 뭐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률을 통과시켜서 가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엉망인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귀에 들리도록 내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이 정권이 정말 무도한 정권이고 탄핵이든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든 분명히 빼앗긴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진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말하시다가 말꼬리에 힘이 좀 빠져요. 사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데 그런 데다가 더해서 검찰 독재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정말 정적주기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 대통령 경제 성장률이 완전 바닥이고 출생률, 자살률 이런 것들이 극히 심각한데도 대책이 없어요. 그나마 하는 것은 부자 감세, 서민 복지 축소, R&D 예산 축소, 성장의 동력까지 갉아먹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거 바로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수사권 행사 자체가 누가 봐도 공정성을 잃었어요. 그러한 수사권 행사 자체, 그게 바로 저는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도속한 집권을 통해서 민생을 살릴 정치, 그 정치를 제가 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거울 보고 연습하신 거예요? 전혀 집에 거울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의 특징, 그 세 가지로 저는 특징을 잡는데, 무식, 무능, 무례, 세 가지를 저는 특징으로 잡습니다. 그 특징이 지금 국정 운영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항상 모든 것을 그 사적인 기준으로, 주관적 기준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갖는데, 좀 이따가 뭐가 문제인지 질문하시면 그때 답을할까요? 지금 다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외교 문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친미와 친일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하나도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 때 무역 수지가 아마 세계 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작년에 보니까 200등까지 떨어졌더군요. 북한보다 성적이 더 떨어져 있던데 중국 관계를 저렇게 만들면서 어떻게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한 그 특검법 거부, 또 측근들 인사 챙겨주기, 그리고 또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아무튼이라뇨. 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맞습니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수사이다 보니까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의 대상으로 저는 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습은 제가 과거에 그 윤석열 검사의 특성을 보고서 예측했던 그대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공명심의 화신 아닙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도 보면은 말머리 돌리는 거, 말꼬리 잡는 것 두 가지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변호사님 좀 짧게 내용이 없는 해주십시오. 사람이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이란 말로 다 설명이 되는 정권이다. 아무튼. 네, 아무튼. 말하지 않아도 아무튼 하면 다 알아듣는 정권이다. 이게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을 언급하셨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캡처해서 이런 것이냐,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이응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새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동훈 포즈, 이 표정, 이 각도를 꼭 보여줍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인천의 희망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자의식 과잉이 도를 넘었다. 검사 출신 두 분 계시지만은 검사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네.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대신 사과할게요. 검사 출신은 내가 나라도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나라도. 이건 정말 사과가 필요해. 많은 이제 검사님들이 선량하게 묵묵하게 사건 처리하면서 인권을 지켜가면서 그런 수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유독 특수부 사람들만 여기 특수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특수부도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 줄 서서 출세할래? 예. 하면서 승진가도를 달리면서 나중에 나와서 정관예우 받으면서 떼돈 벌고 하는 걸로 쫙 루트가 정해져 있는 소수의 특수부 검사들의 그 자의식 과잉이 정치를 하면서도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참고로 형사부였습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사과드려요. 제가 사과드려요. 제 동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대 안 나오고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이게 나오니까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때 한동훈은 어땠어? 이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만 했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운동권의 마지막 세대죠. 그때 처음부터 그냥 입심양명 그 방향으로 달렸다. 그렇죠. 저는 철학과 다니면서 이제 세상에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공자를 읽으면서 아 공자처럼 살고 싶다. 가야겠다. 공자처럼 살고 싶다. 저는 민생 전문 변호사, 네. 민변 변호사, 검사. 거기까지만 하시고 네. 공자까지 가지 마세요. 성북을에 나와서 저랑 붙자. 네. 일단 민생 변호사 김성진이랑 일단 정치 검사 정성부터 한동훈이 한번 이기고요. 붙자. 자, 근데 이게 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포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보통- 자기가 대견한 거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약간 이런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잘하는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성격이 서로 많이 다르죠. 한 가지 공통점이 그 공명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 표정 같은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항상 과시하는 재미로 사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게 아마 나오는 걸 겁니다. 검사 시절에는 평이 어땠어요? 검찰 내에서는? 먼저 여기 볼래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나요? 그 그리스 신화에 침대가 작으면 발과 다리를 자르고 지금 좀 키가 작으면 느려서 죽이는 그런 아테네 강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수사를 한다라는 평을 많이 했었어요. 변호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그림대로. 네. 그 그림에 맞춰서 사건을 우겨넣는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대학교 들어와서 무슨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 저희 과 1년 후배입니다.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근데 예, 제가 좀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공명심이 항상 넘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애들 같은 행동들을 좀 많이 하죠.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밈새를 드러내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잔인한 면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3차장을 하는데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예를 들어 피의자로 걸려왔다. 피뇌사자가 됐다. 그러면 보통은 좀 수사를 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남들이 관여하게 하거나. 그래도 검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접근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겠죠. 근데 더 잔인하게, 더 지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본인이 집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윤석열 짓밟고 넘어갈 사람이라는 거죠. 제대로 배운 거죠. 제대로. 검찰에서 특수부가 어떻게 그 특수부가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만들어요. 자르고 붙이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사건이 바로 이재명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건을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이게 바로 탄핵 사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변호사로서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제가 변호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를 연락을 해라 뭐 이랬는데 뭐 나는 연락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이 됐어요. 딱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연락하십시오. 검찰에 척져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학교도 1년 선배고. 저는 당연히 알죠. 1년 선배고. 특수부 출신인 것도 알고. 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요. 네. 그 말 한마디가 검찰 지상주의를 드러내는 한마디다. 검찰이
가장 최고다. 검찰의 밑보이면 니는 다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이 돼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어깨 들어보세요. 운동 중인가 봅니다. 제가 정치인 20년 가까이 거의 매일 접했는데 이렇게 까치발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섰다가 까치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충격입니다. 도대체 이상하네요. 실제 자기보다 더 과장되게 자기를 연출하는 거거든요. 공작새 아니 공작새. 자기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어느 정도 진실이겠는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말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나? 2020년도에 사직구장 코로나 무관중 시절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부산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사직에서 야구를 보고 그때 볼 수가 없어요. 코로나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또는 송정 바닷길을 매일 산책했다. 근데 부산 지청의 관사가 부산지청 바로 뒤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송정 바닷길까지 그 퇴근하면 1시간 반 걸려요. 그 먼 길 가서. 네. 할 필요 없는 거짓말이거든요. 네. 저 발을 듣는 것도 사실 할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을 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IQ가 높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이렇게 내면에 어떤 자존감이 근본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세상과 속이면서 자기를 뭐 크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처럼. 대신 변호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손에 왕자. 미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 쓰면 왕이 된다 이렇게 누가 써줬겠죠.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걱정하던 게 있어요. 제가 변호사를 한 지 만 10년 됐거든요. 검사로서 책상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세상과 피의자와 같이 앉아있는 세상은 너무 다릅니다. 의뢰 입장이라도 돼보지 않고 더 큰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까. 한 번도 의뢰 위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한 번도 의뢰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한 번도 약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큰 재앙일까 이런 걱정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검사일 때는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나와서 세상을 보니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나와서 변호사 딱 1년만 해보면 야 이게 세상이 테니스 칠 때도 그게 못 쳐서 한 게 아니고 다 흘려보내줬던 거구나. 이거 검사라서 일부러 못 쳐줬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평생 살아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는 얼마나 큰 재앙인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바로 이 재앙을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이다. 적어도 1, 2년 정도는 변호사 생활해보고 검사가 아닌 세상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근데 손에 왕자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왕자가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를 4년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제 지금 좀 헷갈렸어요. 한 4년 정도는 해야. 그렇습니다. 을 입장이 돼본 적이 없다. 을을 변론해 본 적도 없다. 저는 을을 위한 변론만 사실 거의 을지로위원회 아시죠, 여러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변호사님 그만 끼세요. 용산 이전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왔던 인물 중에 정체 미상에 미리 신고되지 않은 썬팅 지난차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때 아마 그 풍수를 보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수사 얘기를 결과로도 하던데 지금 그렇죠. 예, 저는 윤석열 고시 준비생이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부터 무속적인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걸 예, 들으셨어요? 예. 뭐 시험을 합격하는 연도까지 맞춰주는 사람이 다 있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무속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다.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태도는 왜 그런 겁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분위기가 가지고. 일본. 제가 다 알고 있을 거다 하고 생각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일본 장학생이었죠. 대학교 때인가? 일본 문부성 장학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일본 놈들 정말 무섭다. 저렇게 그러다가 장학금을 주면 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라고 학생 때 이미 생각하셨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장학생 이런 거 좀 어떻게 해보고 이런 생각을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돈을 주면서 너 공부해라.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그러면 야, 일본에서 경외감 같은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뿌리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무릎팍에 앉혀놓고 교육을 할 때 일본에 대해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놈들 우리 국권 강탈한 나쁜 놈들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일본의 문부생의 장학생 제도가 정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면 저도 장학금 어떻게 한번 받아볼까 그때. 저는 4년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4년 동안 장학금. 야, 쉽지 않죠? 우리 김성진 변호사님은 아무데나 숟가락을 얹으세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소통하고 싶은 욕망에. 제가 원래 점잖은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자, 일본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그게 객관성이 있든 말든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실행을 하는 겁니다. 80년대 반공주의 교육을 받은 뒤부터는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미 친일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꽉 차 있고 그 뒤에 심지어는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북방외교 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공부하지 않는 사고, 무식한 사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친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모른다. 저는 헌법에 대한 무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게 헌법 전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모르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엄정한 국익 중심 의무 그것을 저버리고 일본과 군사훈련 같이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인지 정말 국민들 다수는 그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기만 국익이래. 일제시대부터 호의호식해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근간을 이루고 왔던 게 여당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사상에다가 여당의 뿌리, 일제부터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저는 그게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꼬리 내리지 말고. 저는 끝에 꼬리를 내려야 돼서요. 오늘 한 가지 더 또 여쭤보고,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으로 법 쪽에 있었던 사람으로 내가 보기엔 이재명이 제일 이상해. 짧게 해주세요. 네, 짧게. 신상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 신상 공개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 법 조항에 딱 들어맞는 신상 공개 사항이거든요. 잔인한 범죄에, 중대한 피해에,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공공의 이익, 알 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신상 비공개, 이유 비공개.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공개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신상 공개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한다. 이것은 또 정치적 중립 의무 또 위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탄핵? 네. 특수부 검사의 눈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이상합니까? 아까 사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것은 계속 쉬쉬하고 있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제1당 대표가 지금 칼을 맞은 사건이에요. 전 2번 다시 돌려보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저는 그때 사고가 나버린 줄 알았어요. 사고 현장은 폴리스라인 쳐서 보존해야죠. 근데 왜 15분 후에 뭐 이걸 닦아냅니까? 빗자루 어디서 들고 온 거예요? 그 경찰서 차에 빗자루 들고 다니나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칼 등이 갈려져 있다는데 이게 전문가 아니고서 과연 가능한지.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깁스로 돌리죠. 깁스기주가서 돌리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는 정확하게 그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본인이 써놨던 입장문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 범행의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그게 담겨 있을 텐데 그걸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 사건 수사할 때 감춰야 할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모으는 이상한 행태를 벌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했을까? 공직자들이 자기 출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처신하는 그런 입장을 한번 촉구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인 지역구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주민들에게 짧게 제발 부탁해요. 경기도 부천시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젊은 일꾼이 부천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천에서 초, 중, 고를 모두 나온 부천이 길러내고 부천에서 자라난 이 김기표가 가장 애정 있게 부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김기표가 있습니다. 부천에는 김기표가 있습니다.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저 김기표가 여기 있습니다. 김기표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요? 저요. 성북을의 민생 변호사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을 살리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바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 목표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대적인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신주류의 등장, 저뿐만 아니라 젊고 능력 있고 도덕적이면서 개혁적인 그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민주당을 확 바꾸는 역할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 살리는 정치인 김성진 변호사 성북을에서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광산구 갑 시민들 중에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인종이 다른 착한 검사였다는 거,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누군지를 알고 검찰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견제를 하고 또 검찰을 바르게 개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저 박균택에 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이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서도 시끄럽네.